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6시 52분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인데요. 6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보면 뉴욕 증시가요. 좀 특징이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다운은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계속 빠집니다. 유가 급락에 자금이 대이동하고 있다. 금융산업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가가 빠지면 아무래도 산업주, 기름을 필요로 하는 모든 그런 정유나 화학 같은 이쪽이 아무래도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캐비너시 연방 의장입니다. 이분이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7월 달쯤에 6월은 아니고 6월이 대비인데 7월에 금리를 올리라 그럽니다. 금리 인상. 근데 왜 금리 인상에 나스닥이 반응할까요? 이 IT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소위 말하는 성장주입니다. 미래 성장성에 베팅을 해야 돼요. R&D 투자 비용도 들어가고 인력도 보강해야 되고 장비나 설비 같은 거 사야 됩니다. 투자를 많이 받아야 돼요. 가장 많이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AI 인프라입니다. 반도체, 반도체도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고 AI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 ESS, 전력, 원전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갑니다. 아직 솔직히 AI 수익 모델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투자는 계속 들어가게 돼요. 미국의 빅테크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반도체를 사야 되잖아요. 지금 1185조까지 살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순수하게 현금만으로 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채권을 발행하거나 CB를 발행합니다. 융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압박이 심해집니다. 자금 압박이 심해져요. 그래서 IT나 바이오 종목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유가가 올라가는 동안 IT 종목들 올라갔습니다. 글쎄요, 유가랑 큰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적인 종목들 있죠. 소위 말하는 굴뚝주라는 종목들, 정유화학 이런 것들 유가 급락에 수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금리하고 유가 때문에 다우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빠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중에서 특히 금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리 상승은 IT 바이오 종목들에 쇼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미리 반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2, 4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됩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AI 인프라 투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요 충격을 받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장기 계약이 많거든요. 하지만 금리를 계속 올린다 앞으로 문제가 좀 커집니다. 미국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할 텐데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요. 고용이랑 물가입니다.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유가 급락으로 조금 줄긴 했지만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고용 시장이 너무 좋아요. 미국 시장. 그래서 경기를 살짝 줄이기 위해서 식히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내려갈 일은 없다는 얘기죠. 계속 올릴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IT, 바이오 종목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주식들. 반도체 주식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죠? AI 인프라 투자입니다. 미국의 빅테크에서 AI 인프라에 투자하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요. 최근 차트인데 조금 둔해지죠? 전쟁도 끝나고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주가가 가다가 말았습니다. 이렇게 행보 구간이 더 이어질지 아니면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믿을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역시 수급입니다. 기관, 외국인 그들의 동향을 봐야 돼요. 특히 외국인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 30년 넘게 주식시장 있으면서 경험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진짜 외국인이 큰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개미들이 많이 힘이 강해지긴 했는데 아직은 안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선물 옵션 시장을 장악해서 그렇습니다. 97년도에 선물 옵션 시장이 오픈이 됐는데 빠르게 얘네들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저도 시카고에 연수를 갔었어요. 증권사 대리 때 98년도인가? 금융기법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특히 파생시장은 상품거래소 들어보셨죠? 이 외국인들이 파생시장, 선물 옵션 시장을 장악하면서 큰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선물하고 옵션은 아시겠지만 롱이 있고 숏이 있죠? 롱은 올라간다는 거는 거고 숏은 밑으로 거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이 되고 숏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보통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수급 동향 봤을 때 간간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긴 했는데 그렇다고 바로 강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매수에도 단계가 있어요. 저가 매수, 구간 매수, 호가 매수, 시장가 매수입니다. 지금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일단 여기서 3분의 정도 물량을 매집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올리면서 삽니다. 지금 저가 매수 단계예요. 외국인의 매도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슬슬 예를 들어서 익절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절 매물 이런 걸 사고 있다는 얘기죠. 매수 패턴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공매도입니다, 여러분. 이 공매도 세력들이 7,600만 주 최근에 6월 초 들어와서 1,000만 주가 늘어났습니다.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하방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밑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먼저 외국인 기관들 저가 매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죠. 공매도 6월 들어와서 1,000만 주가 늘어났어요. 밑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이 지금으로 봐서는 50대 50입니다. 방향성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대응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다면 문제라기보다는 변동성, 바로 이 선물 추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합니다. 박 대표가 선물 옵션 매매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방되자마자 자격증을 땄어요. 시카고도 갔다 오고 매매를 해봤는데 제가 이거 베이시스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매매를 하면서 2001년 9월 10일 항상 제가 오버나잇을 안 했습니다. 포지션을 당일 다 정리했어요. 근데 2001년 9월 10일은 롱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을 샀어요. 너무 장이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들고 갔습니다. 이게 사단이 난 거죠. 2001년 9월 11일 뭐가 터집니까? 9.12 테러가 터집니다. 계좌가 박살이 납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주식이 선물이 빠질 때 이렇게 직선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손절했죠. 샀는데 또 빠집니다. 여기서 풋 샀는데 또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일주일 하니까요. 제가 2년 동안 번 돈이 딱 일주일 만에, 딱 7일 만에 제로가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한 2년을 매매 못했어요. 무서워갖고 선물 옵션. 큰 교훈을 얻었는데 이렇게 큰 베이시스가 벌어지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베이시스는 뭐냐면요. 선물과 현물의 차이입니다. 원래 선물이 앞서가는 게 정상이죠. 이런 상황을 콘탱고라 그럽니다. 반대나 백워드 세전인데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되겠죠? 현물이 선물 쫓아가야 되니까. 근데 베이시스가 지금 딱 한 번 빼고 전부 다 뿌렸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상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6월달 포지션을 9월로 그냥 넘겼습니다. 롤 오버. 정리 안 하고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6월부터 9월까지 한 방향입니다. 롱으로 걸었다는 얘기예요. 상방으로. 근데 삼성전자는 왜 못 가는 걸까요? 일종의 해칭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해칭을 하거든요. 얘네들이요.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빠질 거로 보는 상황에서 혹시 모르니까 해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베이시스가 너무 많이 벌어져요. 이 뭔가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아니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올리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켜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일단 선물 옵션 포지션, 막대한 프로그램 매수, 베이시스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그 롤오버 시켰기 때문에 9월까지 갑니다. 롱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외국인 기관. 아직은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죠. 저가 매수입니다. 세 번째, 공매도. 계속 때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물은 위로 보고 현물은 중립.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공매도는 밑으로 봅니다. 방향성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건 변동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9월까지 방향성 글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물 옵션은 얘네들이 베이스를 벌리면서 올라가는데 주식은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에요. 저가 매수입니다. 거기다가 공매도가 일주일 사이에 1,000만 주가 늘어났어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지금은 방향성이 아니고 변동성이다. 수급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고 수급 살펴봤으니까 이슈 보고 차트적인 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해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려가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 잘못하면 박스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국민연금 삼전닉스 안 팔아도 되는 게 아니고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앙일보 기자가 잘 모르고 쓴 거예요. 30% 확대하는 건 맞는데 비중을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증권사 했을 때 리밸런싱 업무를 해봤거든요. 4대 증권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 아시죠? 삼성, 미래, 한투, NH. 근데 국민연금이 오더를 내리거든요. 공문을 보냅니다. 살 종목과 팔 종목이 정해져요. 기준이 뭐냐면 5% 이상 갖고 있고 100% 이상 오는 종목은 다 대상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대상이에요. 얼마나 줄일지 비중을, 그리고 어떤 종목을 추가로 살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마 삼성전자를 여러분 9월달까지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 리포트가 필요할 겁니다. 한번 리밸런싱이 시작되면 꽤 오래 가거든요. 원래 1년에 한번 연말하던 걸 지금 한 이유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비중이 많이 늘어난 종목들은 올라서 줄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연금이라 보내시면 돼요. 삼성전자 매매하기 위해서 필수 리포트입니다. 특히 AI 인프라 종목이 많으신 분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두산 같은 원전,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그리고 로봇, 광통신 이런 종목들 있죠. 다 대상입니다. 얼마나 비중 줄일지 확인해 보시고 히든 종목, 추가로 편입할 종목들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취매 하시고요. 공매도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얘네들 쇼커버 하다가 이제는 때리고 있습니다. 밑으로.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무려 1000만 주가 늘어났어요. 공매도 큰 변수입니다. 헤지펀드들의 돈방석에 앉을 것 같다. 물론 좋은 얘기 나오죠. 2, 4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장기 계약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디램 랜드가 올라가니까 장기 계약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영업이익도 그래서 530조 가까이 갑니다. 이게 한 달, 두 달로 안 됩니다. 워낙 가격이 올라가니까 1년치, 2년치, 3년치를 한꺼번에 사는 거죠. 반도체 파티 바로 이거에 1185조 장기 계약입니다. 살 수밖에 없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리 사야 됩니다. 디램 랜드 반도체 매출 폭등하고 있습니다. 3, 4분기, 4, 4분기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여러분 대박은 이겁니다. 파운드리. 이번에 뭐 성과급 사태에서도 파운드리가 문제가 많았죠. 얘네가 적자가 5조였거든요. 조금 줄긴 했습니다. 3조까지 줄었는데 작년에 엔비디아가 아니고 테슬라 칩 수주했고 이번에 엔비디아 칩 수주했죠. 애플 칩 수주도 얘기 나옵니다.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파운드리가 이제 완전히 흑자 전환 파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M&A입니다. 초대형 빅딜.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했던 빅딜은 전장산업, 공조기기, 헬스케어였습니다. 본업이 반도체와 관련된 빅딜이 없었어요. 이번에 나옵니다. 수십조짜리예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100%. 7월이나 8월에 공개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관련 기업, 대상 기업 리포트에 담았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삼성전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리밸런싱 얘기 나오죠. 얼마나 비중을 줄일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 4분기 실적 되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26년 실적도 아니다. 27년 실적도 530조까지 간다 그러죠. 그 다음에 1185조 반도체 장기 계약입니다. 디램, 랜드 가격이 폭등합니다. 마진이 HBM보다 많이 남아요 지금. 그 다음에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 그리고 여러분 반도체 관련 M&A입니다. 사이즈가 수십조짜리예요. 그리고 변수가 되는 게 공매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 미국의 금리 인상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물론 유가가 급락한 것도 전쟁 때문 영향이긴 하지만 돈들이 나스닥에서 다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굴뚝주, 많이 올랐던 반도체 주식을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근데 그 와중에 이상하게 선물 옵션에서는 베이시스를 벌리면서 롱에 걸었습니다. 9월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외국인 기관들 3전을 사긴 사는데 저가 매수, 공격적인 매수가 아닙니다. 공매도가 일주일 사이에 1000만 주가 늘어났어요. 굉장히 변칙적입니다. 방향성이 나타나기 힘들어요. 변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고점을 뚫어야 되는데 살짝 눌리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격 조정 나왔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주봉의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8만원, 10만원대 직전 고점 부근에서 흔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원형 바닥은 이렇게 갑니다. 흔들거나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뚫어버렸죠. 20만원대 한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매물대가 계속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10만원대 위로. 소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뺐다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때는 사야 되겠죠. 그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한번 흔들고 갑니다. 타점 잡아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월봉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죠. 원래 주식은 여러분 세력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5년을 정도 매집했죠. 7배 올랐나요? 삼성전자가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추가 상승을 할 것인지 여기서 살짝 둔해질 것인지 박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박스가 오래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 있습니다. 수급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그죠? 현물은 사고 선물은 강하게 매수하고 공매도는 때리고 방향성이 나타나기 힘듭니다. 변동성이에요. 제가 보기엔 7월 30일 미국 FOMC 금리 인상 때까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9월까지 다음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3, 4분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매집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신호와 패턴, 매매 타점, 대응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유됩니다. 박 대표의 삼성전자 대응 전략. 문자로 삼성하고 알려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아침에 벌써 63분 입장 요청이 들어왔어요. 미국 시황, 우리나라 시황,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신호 드립니다. 영상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방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특별히 이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라고 했죠. 문자로도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매수 매도 타점.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여러분 100% 들고 가는 거 위험합니다. 50%는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010-3158-8575 문자로 삼성이라고 보내시면 타점은 제가 문자로도 공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민연금 리포트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두세 달 지속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고 100% 이상 오른 종목은 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할 히든 종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 것인지 판다면 어디까지 팔 것인지 꼭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문자로 연금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리밸런싱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 관련 박 대표의 대응 전략, 삼성알 대응 전략 리포트죠. 이 리포트랑 국민연금 리포트 같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승인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그리고 삼성은 SMS 문자 신호고요. 연금 리포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연금 리포트랑 삼성전자 리포트는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개는 꼭 같이 보셔야 되죠. 저도 이 리밸런싱 계획을 보고 삼성전자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리밸런싱도 있죠. 그죠? 거기다가 선물하고 옵션에서 외국인이 완전히 롱에 걸었습니다. 롤오버 시켜버렸어요. 9월까지. 세 번째, 특히 기관 외국인들 매수긴 하는데 저가 매수죠. 근데 공매도는 일주일 사이에 1000만 주가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리밸런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얼마나 비중을 줄일지. 상방, 하방 제가 보기에는 거의 5대5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니까 대응 전략 리포트 두 개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보시면은요, 최근에 시가총액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하이닉스가 어쩌니 비중을 넘어간다, 돌파한다. 삼성전자 시총하고 하이닉스 시총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삼성전자 시총이 여러분 24%입니다. 전체 비중에서. 근데 제가 94년도부터 신입사원 때부터 삼성전자 매매를 해봤는데 이게 삼성전자는 20에서 25% 구간에 들어가죠. 이거 넘어가잖아요. 반드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거의 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에서 15% 정도 오죠. 비중이. 그러면 반등이 나옵니다. 거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12%, 꼭대기가 25%입니다. 꼭대기에 거의 근접했죠. 49,900원 저점 찍었을 때 12%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지표입니다. 삼전이 약간 지금 힘든 구간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섹터 종목들이 올라오든가 하지 않으면 이게 늘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계속 삼전하고 하이닉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이겁니다. 쏠림 현상. 반도체를 몰렸던 쏠림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지금. 왜? 금리라는 리스크 때문에.
그럼 이게 좀 떨어지겠죠? 다른 게 올라오면? 그러면 다행인데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25% 구간을 넘어가죠. 인계치 추월하면 반드시 조정 오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 시나리오 타점 다 공유됩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해드리고 문자 신호 삼성 리포트에 그리고 8월 정도 오픈될 것 같은데 반도체 관련 M&A 해당 기업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기업명. 그리고 국민연금 리포트는 여러분 올해 내내 쓸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비중을 줄이게 될지 삼전, 하이닉스 그리고 AI 인프라 종목 많으신 분들 계좌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국민연금이 편입할 종목들도 미리 꼭 선침해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